윤정규 교수님, 예, 인터뷰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충돌 증후는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좀 선생님 왔을 때 접근하시는지요? 네,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듣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되게 충돌하면은 좀 되게 깜짝 놀라시죠?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는 어깨가 견봉이라는 머리뼈 밑에서 어깨 관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깨 관절과 그 위를 덮고 있는 회전근개가 견봉에 부딪히는 모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팔 제낄 때 아프다 그러죠? 특히 팔을 이렇게 들고 머리로 돌리는 동작이나 아니면 버스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어깨 회전근개가 견봉과 충돌하면서 이제 많이 충돌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마모가 되고 염증도 생기고 심하게는 이제 부분파열부터 파열이 진행되는 것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증상은 이제 보통은 좀 편안하게 계시거나 뭐 컴퓨터 치거나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팔을 들고 돌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견봉 밑에서 통증이 생기고 등을 긁거나 이 회전하는 동작에서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경우 왔을 때, 환자가 왔을 때, 처음에 어떻게 이제 치료를 원하시는지, 이게 현물질 주사를 넣는지, 아니면 뭐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를 해야 되는지, 아니면 생활을 약간 변화시키면서 스스로하는 운동 치료를 하는지, 약물 치료하는지, 다양한 게 있지 않겠어요? 네, 그 모든 치료가 다 이제 중요하고 필요한데 가장 간단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회피요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직업상으로 어깨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과수원에서 뭐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운동으로 뭐 수영에서 자유형이나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동작을 좀 쉬도록 회피를 하시도록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.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염증이 좀 심하거나 특히 이제 충돌이 많이 생기다 보면 어깨 관절이 굳는 강직 증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럼 저희가 물리치료, 도수치료,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운동, 재활도 처음에는 이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ROM 운동부터 시작해서 근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또 근력 강화 운동까지 이런 치료를 쭉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는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가 그 다음 단계가 되는데 약물은 보통 경구용 진통소염제 또는 이제 뭐 굉장히 염증이 심하면은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. 주사도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기도 하고, 그 다음에 힘줄에 부분적인 파열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힘줄의 좀 재생이나 좀 재활을 위해서 보통 많이 쓰는 뭐 PRP 주사, 그 다음에 프롤로세라피라고 해서 당 주사, 그리고 뭐 최근에는 콜라겐 수목제라든지 이런 주사 치료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제가 본 환자인데요. 저는 이제 염증 주사라고 하죠.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 뼈주사 개업 부담스러워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주사 치료하고 운동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한 50대 중반에 농사 짓는 분, 한 1년 전부터 아팠는데 최근에 악화돼가지고 오셨길래 이 주사 치료를 하고 운동하니까 좋아져서 이제 더 이상 안 오시더란 말이죠. 이런 분도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처음에는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뭐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이렇게 관절이 굳는 오십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십견과 충돌 증후군, 회전근개 파열을 어떻게 구분하고 치료를 어떻게 달리하시는지요? 네, 사실 그 두 가지 질환이 완벽히 별개의 질환이라보다는 그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는 겹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오십견은 말씀드린 대로 주로 강직, 관절 자체가 이제 굳는 게 주요한 증상이고, 충돌 증후군도 역시 강직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주로 팔을 들고 올릴 때 부딪히는 증상이 생기는 게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보면 저도 진단할 때 이게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은 본인이 아파서 잘 못 드는 들이 받쳐서 들면 이제 수동적으로 들면 되거든요. 오십견은 자기가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받쳐도 들어도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까지 하는 경우 있으신가요? 만약에 오십견으로 진행돼가지고 잘 치료 안 된다.
네, 사실 그런 병들 자체는 저희가 보통 셀프 리미티드라고 하죠. 자가 한정적.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원상 복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10분의 환자 중에서 한 8, 9명 정도의 환자분들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뭐 재활 치료를 하면서 기다려보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. 실제로 뭐 마취와 조작이나 아니면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서 10분 중에 한두 분.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되게 내과적인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당뇨고, 그래서 환자분들을 면담할 때 환자분이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지 그 기저질환이 잘 컨트롤이 되고 있는지, 관절도 결국에는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신체의 상황이나 그런 상태를 파악해서 같이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완전한 회전근개 파열 되기 전까지는 충돌 중 혹은 또 연관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고식경 같은 경우는 생활 환경을 바꾼다든지 기저질환 치료한다든지 운동치료 이런 걸 좀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다, 그런 이야기가 되시겠네요. 네, 보존적 치료가 먼저고 수술은 사실 그런 보존 치료가 굉장히 오랫동안 실패하고 자꾸 재발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나중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